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30년 넘게 남녀관계 상담을 해온 남자 상담사예요. 그동안 정말 수많은 여성분들을 만났는데 50대가 넘으신 분들이 상담실에 오시면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남편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왜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냐고. 나는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시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요즘은 한 집에 사는 남남 같다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남성 상담자들을 만나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분들도 똑같이 외롭다고 말해요. 집사람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냥 같이 사는 룸메이트 같다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부부가 서로 외롭다고 느끼고 있는데 정작 상대방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내는 거겠죠.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여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과 남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사랑한다는 말, 예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남편한테 그렇게 말해주죠. 근데 남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말도 나쁘지 않지만 진짜로 듣고 싶은 말은 따로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60대 중반 되신 남성분이 상담실에 오셨는데 정말 의외였어요. 보통 남자들은 상담 같은 거 안 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달랐어요. 오시자마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가족 위해서 일만 했는데 요즘 집에 가는 게 두렵다고요. 집사람이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예요. 60 넘은 남자가 낯선 남자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부인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오시라고 했어요. 부인분이 오셔서 남편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기는 남편이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대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도 시큰둥하게 반응하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그 말이 듣고 싶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을 원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아마도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이제 곧 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50대가 넘으면 남편이 바람 피울 수도 있다는 불안감 있으시죠? 요즘 중년 남자들 젊은 여자들한테 넘어가는 거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게 남일 같지가 않죠.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남자들이 바람피는 건 대부분 섹스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긴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해서예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가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여자가 나타나면 남자들은 약해져요. 특히 50대 넘어가면서 회사에서도 밀려나고 젊은 애들한테 무시당하는 느낌 받으면서 사는 남자들은 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진짜 중요한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남자들이 사랑해라는 말보다 훨씬 더 듣고 싶어하는 7가지 말이 있어요. 이 말들을 제대로 해주기만 하면 남편이 달라져요.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부부를 상담하면서 확인한 거예요. 진짜로 효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말들을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입으로만 하면 남편들이 다 알아요. 진심을 담아서 해야 돼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이 나이에 남편한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쑥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쑥스러운 몇 초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참고 견디면서 가족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꼭 남편 없이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남자들이 진짜로 듣고 싶어하는 7가지 말이 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해보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 하겠다고 생각하면 평생 안 하게 돼요. 오늘 저녁 남편이 들어오면 바로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남자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당신 덕분이야 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남자들한테는 이 말이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남자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평생을 일만 했는데 집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한다고요. 돈 벌어오는 거 당연하고, 가족 먹여 살리는 거 당연하고, 애들 대학 보내는 거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도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한 번도 못 받았대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면서 남편한테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못 들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서운하죠? 속상하죠? 남편들도 똑같아요. 40년을 직장 다니면서 가족 먹여 살렸는데 단 한 번도 당신 덕분이야 라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생각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당신 덕분에 애들 키웠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오히려 역효과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돈만 벌어오는 기계지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진심을 담아서 말해야 돼요. 여보,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건 정말 당신 덕분이야 이렇게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는 게 좋아요. 당신이 그때 그 어려운 결정 내려줘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됐어.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식으로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 정말 중요해요. 지금 남편이 은퇴했거나 곧 은퇴할 나이라면 더욱더 이 말을 해줘야 돼요. 남자들은 은퇴하면 정체성의 위기가 와요. 평생을 회사원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어라고 말해주면 남편은 자기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껴요. 두 번째는 역시 당신이 최고야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50대 넘어간 남자들 진짜 힘들어요. 회사에서는 꼰대 취급받고 젊은 애들한테는 무시당하고 사회에서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아내한테까지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남자들은 정말 갈 곳이 없어져요. 요즘 50대 남자들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정말 심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어디에도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라도 아내가 역시 당신이 최고야라고 말해주면 완전히 달라져요. 작은 일에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남편이 전구 하나 갈았어요. 그럼 역시 우리 남편이 최고야. 나는 못하는데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무거운 거 들어줬어요. 역시 당신이 힘이 세. 나는 못 들어 이렇게요. 손주 봐줬어요. 역시 할아버지가 제일 잘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글거릴 수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이런 말을 하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해보세요. 남편 표정이 달라져요. 처음엔 어색해하면서도 기분 좋아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해요.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당신 말이 맞았어라는 말이에요.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 지는 게 싫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남편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줘서 화나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들도 똑같아요. 자기 말을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엄청 속상해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부싸움에서 누가 이기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관계가 좋아지는 게 중요해요? 당연히 관계죠. 그런데 우리는 이기는 것만 생각해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만 해요. 그러다가 관계는 망가져요. 그래서 가끔은 남편한테 당신 말이 맞았어라고 인정해주는 게 필요해요. 진짜로 남편 말이 맞았던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반대했던 일 나중에 보니까 정말 안 하길 잘했던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말린 거 정말 잘한 거였어. 당신 말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요. 이 말을 들으면 남편들은 자기 판단력을 인정받았다고 느껴요. 그러면 앞으로도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언해줘요.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민해서 의견을 주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서로 존중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네 번째는 나도 그때가 그리워라는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50대 넘어가면 남자들도 외로워요. 특히 아내가 자기를 그냥 옛날 사람 취급한다고 느끼면 정말 서러워해요. 지금의 나는 별로고 옛날에나 좋았던 사람 취급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그때가 그리워라고 말해주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건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소중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사진 앨범 보다가 그때 우리 정말 행복했지. 나도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 이렇게요. 처음 만났을 때 얘기, 신혼 시절 얘기, 애들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때 참 좋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우리 아직도 여기 있어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죠.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건 과거만 미화하고 현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게 아니라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아. 우리 아직도 그때 그 마음 있잖아.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당신 없으면 안 되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랑해와 뭐가 다르냐고요? 완전히 달라요. 사랑해는 감정이에요. 근데 당신 없으면 안 되는 필요해요. 남자들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특히 나이 들수록 더 그래요. 은퇴하고 나면 남자들은 정말 무력감을 많이 느껴요. 회사에서도 필요 없어졌고 사회에서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요. 그때 아내가 당신 없으면 난 안 되라고 말해주면 자기 존재 가치를 느껴요. 아,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말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의존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남편도 부담스러워해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있어서 내 삶이 의미 있어. 당신이 있어서 내가 힘이 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플 때 남편이 챙겨줬어요. 그럼 당신이 이렇게 챙겨줘서 내가 빨리 나았어. 당신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해야 할 때 당신 의견 들어야 마음이 놓여. 당신 생각을 들어야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요. 그냥 집에 있을 때도 당신 있는 집이 진짜 집이야. 당신 없으면 집이 너무 허전해. 이런 말들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남편들은 자기가 아직도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요. 그러면서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돼요. 아내를 더 챙기게 되고 가족에 대한 애정도 더 커져요.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면 사람들은 더 잘하려고 노력해요. 여섯 번째는 당신은 여전히 멋있어라는 말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남자들도 나이 들면서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배 나오고 머리 빠지고 체력 떨어지고요. 거울 볼 때마다 늙어가는 자기 모습 보면서 우울해해요. 특히 요즘은 젊은 남자들이 엄청 잘 꾸미잖아요. 피부 관리하고 운동하고 옷도 멋있게 입고요. 그런 거 보면 50대 남자들은 위축돼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누가 나를 멋있다고 생각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당신은 여전히 멋있어라고 말해주면 자신감이 생겨요. 외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이, 이런 걸 칭찬해주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월이 주는 깊이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칭찬해보세요. 남편이 새 옷 입었어요. 그 옷 너한테 정말 잘 어울려. 멋있어. 이렇게요. 남편이 운동하고 왔어요. 요즘 몸 관리하니까 훨씬 좋아 보여. 멋있어. 이렇게요. 손주들 데리고 나갔다 왔어요. 애들이랑 있으니까 당신이 더 젊어 보여. 멋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남편들은 자기 관리에 더 신경 쓰게 돼요. 운동도 하고 옷도 신경 쓰고요. 아내가 자기를 멋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부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줘요. 솔직히 말해서 나이 들어도 부부 생활은 중요하잖아요. 서로 매력적이라고 느껴야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은 우리 앞으로도 함께 하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50대가 넘으면 남자들도 죽음에 대해 생각해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요. 그때 아내가 우리 앞으로도 함께 하자라고 말해주면 희망이 생겨요. 아,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우리한테 아직 시간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아내와 함께 보낸다는 게 의미 있게 느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여보, 우리 은퇴하면 여행 다니자. 우리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보자. 이렇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돼요. 우리 매주 산책하자. 우리 같이 운동하자. 우리 손주들 데리고 놀러 다니자. 이런 것들이요.
중요한 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남편 혼자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한테는 정말 큰 의미예요. 아내가 자기와 함께 미래를 그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남은 인생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고 오히려 기대감이 생겨요. 여러분, 이 7가지 말 다 들어보셨죠? 당신 덕분이야. 역시 당신이 최고야. 당신 말이 맞았어. 나도 그때가 그리워.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은 여전히 멋있어. 우리 앞으로도 함께하자. 이 말들이에요. 이 말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대단해요. 이 말들이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